혹시 최근에 가족들이 통장에 생일 선물 혹은 어버이날이라고 돈을 넣어줘서 걱정 중이신가요? 이 돈 때문에 잘 받던 기초수급비 못 받거나 신청 못할까 속상하시나요? 새롭게 기초수급을 신청하셨거나 현재 기초수급을 받고 계신 수급자분들 모두 본인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보통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갖고 계신 돈이 통장에 많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복지로 모의 계산을 통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기초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에 따라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혹은 탈락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을 2025년 기준으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은퇴를 했거나 소득활동을 못한다면 통장 예금액이나 금융재산 등 현재 갖고 계신 재산을 자세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여 집에 갖고 계신 현금에 대해서도 걱정하시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통장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재산 위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갖고 계신 통장 잔액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유지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 기준과 계산식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갖고 계신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바꿔주는 이 계산식을 아셔야 합니다. 종류별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혹은 부채 그리고 장기금융저축을 공제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환산율을 곱해주고 이 금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란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모두 들어가는 것이며 기본재산액이란 각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천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 등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이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준비금이란 금융재산 중 의료비, 결혼, 장례 및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의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2025년 기준으로 가구당 500만원을 금융재산 산정 시 제외해줍니다. 또한 장기금융저축공제는 3년 이상 저축을 했다면 추가로 5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월 1.04%에서 6.26%로 이러한 재산들을 월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또한 재산 범위 특례 제도가 있어서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특례를 위해서는 표와 같이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이 선정 기준을 초과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고 자활근로를 하지 않아도 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계산식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행복님은 혼자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며 65세 미만으로 다른 일반 재산이나 소득과 장기금융저축도 빚도 전혀 없고 금융재산 1억 원만 있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위에서 본 소득환산식을 금융재산에 맞춰서 다시 보여드리니 이 산식을 기억하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을 경기도 기본공제액 8천만원을 빼줍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주면 1,5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융재산의 6.26%를 적용하면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93만 9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2025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32% 76만 5천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급여 기준에는 해당되어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에 따라 얼마 정도의 돈이 통장에 있다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계산에 따르면 경기도에 살고 월세 보증금, 소득, 그리고 다른 재산 등이 없고 1인 가구라면 금융재산이 9,722만 7,539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수급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재산 이외에 전월세 보증금 등의 주거용 재산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쉽게 설명드리고자 금융재산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계산을 하여 맞는 계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식으로 확인해본 내용이 실제로도 정확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화면으로 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계산하겠습니다. 혼자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며 65세 미만으로 다른 일반 재산이나 소득과 장기금융저축도 빚도 전혀 없고 금융재산 1억 원만 있는 박행복님의 상황에서는 아쉽지만 생계급여는 대상이 안 되며 의료급여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산식을 통한 계산과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말씀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최선님은 혼자 서울에 거주하며 65세 미만으로 다른 일반 재산이나 소득과 장기금융저축도 빚도 전혀 없고 금융재산 1억 원만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재산을 서울시 기본공제액 9,900만 원을 빼줍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빼주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융재산의 6.26%를 적용하면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2025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32% 76만 5천 원 미만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으로 의료급여 등 모든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에 따라 얼마 정도의 돈이 통장에 있다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계산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고 월세 보증금, 소득, 그리고 다른 재산 등이 없고 1인 가구라면 금융재산이 1억 1,622만 7,539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수급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식으로 살펴본 이 내용을 역시나 복지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식으로 확인해본 내용이 실제로도 정확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화면으로 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계산하겠습니다. 혼자 서울에 거주하며 65세 미만으로 다른 일반 재산이나 소득과 장기금융저축도 빚도 전혀 없고 금융재산 1억 원만 있는 최선님의 상황에는 역시나 생계급여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잔액이 1억 1,622만 원이 있다면 역시나 생계급여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지금 알려드린 내용을 여러 번 보시거나 간단하게 계산하실 분들은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갑자기 생긴 돈으로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것인지 또는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작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탈락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도움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